글로벌 핫픽으로 시작을 해봐야겠죠. 네, 글로벌 핫픽 첫 번째 종목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인 쇼피파이인데요. 쇼피파이 4분기 실적 악화로 어제도 15.88% 급락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소비자 지출이 하락한 것 외에도 여전히 좀 팬데믹 이후 역풍에 직면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미국 주식창에서 쇼피파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좀 같이 살펴보면 업종 평균 점수보다 점수가 조금 더 낮습니다. 27달러 선에 27점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주가는 적정가가 75달러 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승률이 크다. 카메라 때문에 잘 안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목을 좀 뻗어서 봐야겠어요. 네. 그리고 종목 진단으로 내려가 보면 종목 진단에서도 점수가 낮은데요. 재무 안정성에서 그나마 별 3개를 받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크게 점수를 받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일단 쇼피파이 주식창에서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는지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쇼피파이 사실 최근에 저희가 굉장히 많이 다뤘던 뭐 맞아요. 실적 포함해서 종목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쇼피파이 때문에 어저께 아마존까지 영향을 좀 받은 걸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지금 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팬데믹 이후에 전자상거래 부분의 매출 증가세가 폭발적으로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엔데믹 상황에서는 대부분 연말에도 그렇지만 실제로 매장에 가서 물건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했을 때 아무래도 오프라인이 늘어나니까 온라인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네. 특히나 지금 뭐 미국에서는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도 다 끝났기 때문에 다 계좌에 저축해 놓은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많은 돈을 그러니까 예산을 다 정해서 사용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오프라인의 매출이 늘어나면 온라인의 매출이 좀 줄어들 거다. 그리고 올해는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현재 가이던스를 대부분 이제 기존 예상보다는 낮게 잡고 있잖아요. 네. 그런 영향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이것도 쇼피파이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업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아마존이 그 영향을 받고 있고 애쉬가 또한 영향을 받고 있어요. 애쉬가 이제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번 주에 쭉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매일 거의 하위 S&P 하위 10개 종목 제가 아침에 시험 때 전해드리는데 거의 매일 들어있었어요. 계속 주가가 줄줄 흘러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영향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월가에서는 다양한 투자 의견을 내고 있지만 그래서 긍정적인 의견도 있고 또 부정적인 의견이 있지만 현재는 부정적인 의견이 좀 더 많고 또 그에 따라서 현재 목표 주가 수준을 좀 살펴보면 팀랭스에서 검색을 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팀랭스에서 보면 지금 한 목표 주가 향후 1년 동안 목표 주가 한 47달러 정도 나오고 현재 주가 대비 한 5% 정도의 상승 여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투자하기에는 부담스럽다. 네. 그러니까 새로 주가 많이 빠졌으니까 매수를 해볼까 생각하시기보다는 올해 1분기, 2분기 지나고 나서 경기 상황을 좀 보고 나서 이런 소매주는 그 이후에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캐시우드의 아크 이노베이션 ETF가 대거 보유한 종목 중 하나죠. 로쿠입니다. 오늘 투자 의견도 한 가지 나왔는데 투자 의견은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겠고요. 일단 4분기 실적 예상치 상회로 어제도 11% 급등을 했습니다. 이 팩트셋에 따르면 32명의 애널리스트 중에서 12명이 매수, 그리고 12명이 보유, 8명은 매도 의견을 낸 상태인데 미국 주식창으로도 로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적정 주가가 90달러로 미국 주식창에서는 제시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 주가 추세 단기와 중기로 상승 가능성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 진단에서는 재무 안정성에서 점수를 조금 받은 모습이고 다른 부분에서는 점수를 높게 받지는 못했네요. 로쿠 팀장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로쿠는 국내 투자자분들에게 되게 생소해요. 왜냐하면 감이 전혀 안 오거든요. 네. 일단은 온라인 스트리밍 디바이스를 제공하면서 그 안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요만한 셋탑박스와 함께 리모컨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OTT를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사실 그런 서비스가 없으니까 네. 사실 이 기업이 처음에 상장돼서 나온 게 한 4년 정도 이제 되는데 처음에는 이 기업이 뭘 하는지 설명하기 자체가 힘든 거예요. 한국에는 없는 서비스라. 네. 그래서 이건 뭐 디바이스도 있고요, 서비스도 있고요 설명드리면 그건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때는 사야 돼 말아야 돼 그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당시에 한 2년 전에는 얘가 $200를 돌파해서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2년 정도의 기간으로 보면 주가가 거의 지금 거의 $50대까지 떨어졌다가 $200 상회했다가 지금 내려와서 계속 좀 흘러내리는 중인데 최근에 OTT가 경쟁이 심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일부 수혜를 봤어요. 왜냐하면 얘는 여러 가지 OTT를 한꺼번에 제공한다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일부 수혜를 봤지만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또 올해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경기 침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OTT 서비스를 과거에 미국에서는 최소한 한 가구에 2개 이상 3개를 사용하다가 최근에 이제 좀 줄이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3개만 써도 거의 뭐 $40, $50를 매달 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가장 그 경기 침체가 되고 하면 돈을 좀 아껴서 써야 되니까 뭘 먼저 줄일 거냐 통신비 또 이제 난방비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통신비 중에서 가장 먼저 줄일 수 있는 게 OTT 서비스 비용일 거예요. 네. 일단 무선 전환을 줄일 수가 없고 그렇죠. 그 외에 서비스를 줄여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보면 1분기, 2분기 때도 로쿠가 어느 정도 괜찮은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지만 과연 그 가이던스를 따라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하니까 이거 괜찮다 해서 접근하시기보다는 1분기, 그러니까 이 4분기 실적이 나왔으니까 1분기 실적까지 좀 더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로쿠 포함해서 쇼피파이까지 글로벌 핫픽 통해서 2가지 종목 먼저 살펴봤습니다.